고소, 뭐 가짜 뉴스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공문 자료로 다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가짜 뉴스라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되고 뭐 김정숙 여사 가짜 뉴스의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공문에 나온 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 뇌피셜을 얹거나 MSG를 치거나 이런 정황이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이러한 법적 조치하겠다는 의사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손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우선은 법적 조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봤으면 좋겠다. 네, 정말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부터 파헤치고 보자. 예. 네,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이 피로도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 들어서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증거 자체에 다시 주목해볼 만한데요. 네. 모든 국민들이 이 증거로만 봤을 때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네, 외교가 아니라 외유성의 이제 여행이라고. 네. 근데 이제 이 증거 넘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조용히 있었을 것 같아요. 윤건영 의원이 네.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도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예. 사실 조용히 있는 게 맞는데요. 예. 뭘 그렇게 당당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꼭 갔어야 했는지부터 생각을 좀 해보고 예. 그리고 타지마할에 가서 외교를 했다면 그 증거를 좀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물. 아까 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에도 네. 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공무원들이 다 알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그 보고서 안에 타지마할이 딱 빠졌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부터가 여행이다. 뭔가 좀 의심쩍은 분들이 뚜렷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 윤건영 의원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예전에 그 이재명 지금 이제 대표가 그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 네, 공사 개발 1처장 예. 그과 함께 호주 출장 갔었을 때 예.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진을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그렇죠. 이 사진을 봐라. 증거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저거는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해가지고 뭔가 단체 사진인데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마치 이거 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받아쳤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때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 이 모습을 보면서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제출하는 자료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를 국회의원이 공개를 하면서 그렇죠.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가짜 뉴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호주 출장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아, 얘네들이 또 정말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어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영상 하나를 시청하려고 하는데 오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이종근 시사평론가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고 논평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정확한 수사는 뭐죠? 진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었나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래요. 윤건영의 말대로 김정숙이 의사가 그렇다면 고소 빨리 해야 됩니다. 고소를 빨리 해달라? 고발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예. 정말 정상적인 외교 활동인지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아니 저기 소환하면 나가세요. 우리 저 당장 양산에서 나와서 왜냐하면 자기가 고소했기 때문에 고발인 고소인 조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진술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윤건영이 뭘 지금 착각을 하고 있냐면 이 여권 관계자나 혹은 저희 같은 어떤 그런 유튜브나 혹은 방송이나 모두 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체부 공문, 그렇죠. 외교부 공문, 공적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300여만 원의 기내식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부의 자료들, 배현진 의원이 달라 했으니까 거기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그런 자료들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세부 내역을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회계 책임자가 누구냐면 문체부 장관이에요. 도정환. 네. 도정환이 여기에 대해서 다 사인을 했잖아요. 네. 기재부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했고 얻어내는 것도 사인을 했고 활동 보고서 그러니까 뭘 했다 사인 다 했잖아요. 네. 이 책임자가
도종환입니다. 그것이 그 문건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지금 윤건영이 얘기하는 정반대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이 아니었고 버킷리스트인 타지마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끼에 47만 원의 그런 어떤 돈을 어디론가 빼돌렸다면 아무리 크게 무슨 와인을 무슨 몇백 년 묵은 와인을 먹어도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금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오히려 빨리 고소해라. 그리고 양산에 있는 사람들 다 튀어나와서 조사에 임해라. 왜냐면은 고소를 하게 되면은 직접 한 거니까 다 와야 되는 거잖아요. 고소 빨리 해라. 고소 웰컴.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강조했던 것이 도종환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책임자, 당시 장관이었으니까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 잘렸지만 지금 도종환 장관 뭐 하고 있냐? 뭐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 하나 내놓은 거 있냐? 이런 말까지 했는데 우선 이 영상 보고 난 뒤에 좀 코멘트 이어가자면 어떤 걸 더 덧붙일 수 있을까요, 손주원은? 도종환이 이제 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네.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예.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영부인이 같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갔던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공적인 예. 네, 자료들이 네. 되게 미비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도 네.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섰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당에서 제일 잘하는 거 있죠? 지금 특검을 하자. 네. 예. 특검을 하자. 네, 예. 특검으로 밝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상 규명이 일단 제일 먼저 되고 특검 빨리빨리 이어져서 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뭐 명예훼손이 좀 극악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인 것으로 예.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인 것인지 예. 이런 것들이 고소 고발이 좀 진행이 되고 나면 그래도 좀 명확해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정말 떳떳하다라고 하면 네. 그때 당시에 아까 그 영상에서도 봤듯이 장관이 직접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 성과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도 지금 와서 해명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원래는 보고서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 그렇죠. 것이 예. 정상인 건데 예. 할 말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그 많은 시청자분들도 이제 동의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고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고소 들어갔다는 게 결국에 또 언론에 나올 거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고소 내용이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넣으면요, 이거 진짜 그냥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리고 허위 사실로 만약에 넣었다 칩시다. 그럼 결과도 나올 거 아닙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은 이것도 코미디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숙 여사가 고소라는 단어를 물론 본인이 직접 말한 거 아니고 윤건영 의원의 입을 빌려서 한 거지만은 이건 굉장히 큰 실수다. 이건 진짜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본인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과연 진짜로 고소를 할 것인가? 또 고소를 한다고 했을 때 오늘 밝힌 내용은 이거예요. 어제 밝힌 내용은 이겁니다. 여권 관계자들을 고소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엉뚱하게 무슨 유튜버들 막 이런 식으로 고소하면은 그거도 진짜 웃긴 코미디예요. 예, 웃긴 코미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끝까지 김정숙 여사의 이런 측근들이 혹은 김정숙 여사 측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문화일보 단독 보도인데 이게 좀 파장이 굉장히 커요. 어제도 컸는데 지금 더 커지고 있거든요.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일정에 대다수 문체부 실무진이 동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의원님들도 해외 출장 가시고 업무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쳤을 테지만은 이게 좀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해외 출장을 갔는데 심지어 단독 외교라고 주장하면서까지 타지마할을 갔는데 타지마할 일정을 급하게 넣으면서까지 갔는데 문체부 실무진 대다수가 타지마할 일정에는 안 가고 귀국을 했대요. 한국으로. 몇 명 안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의원님? 이게 저는
공식 일정이 아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결정적인 여기에 증거? 다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일정이면 당연히 직원들이 거기 가서 하다못해 뭐 동선이라던가 네. 네, 뭐 상대방이 만약에 너희를 만나거나 뭐 이거를 이제 갔다 와서 어떤 뭐 보고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려고 하면 예. 반드시 실무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직접 여기를 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중간 그러니까 그 키 멤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김정숙 여사가 될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제 같이 해외 공무 출장을 갔는데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일정 때문에 빨리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개별 의원들이 먼저 이렇게 귀국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먼저 돌아오는 일들은 없거든요. 없어요. 절대 없거든요. 어. 왜냐하면 공식 일정이 다 그만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또 이제 의정 활동에 이런 필요한 일정들이 있으면 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일정을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실무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거든요. 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게 중간에 실무진 5명이나 민항기를 타고 귀국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정이었길래 누가 실무진들은 돌아가라라고 또 의사결정을 내린 것인지. 그렇죠. 실무진이 함부로 돌아갈 수가 없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세요 안녕 이러고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자 이 일정은 어떠한 일정이니 실무진들은 예를 들어 필요가 없다 아니면 뭐 이렇게 빠져라라고 이렇게 뭔가가 논의가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대체 어떤 중요한 외교 일정이 실무진이 없이 돌아갈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간에 이렇게 끼어든 2천만 원을 써서 타지마할이라는 장소를 내가 정말 버킷리스트 하나 체크하기 위해서 간 거 외에는 이거를 정말 설명을 하기가 너무 설명이 절대 안 돼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 문화일보 보도에 나온 이 내용을.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어떤 경로를 인해서 누구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왜 같이 안 돌아오고 따로 이렇게 귀국을 하게 되었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실무진들도 사람인데 얼마나 타지마할 가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실무진이었다면 저거 가면 안 될까요? 뭔가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도 귀국을 했대요. 아마 눈물을 먹고 귀국을 했을 것 같아요. 손채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이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실무진들이 동행을 해야 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네, 근데 보고서 그럼 작성 김정숙 여사 직접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의견을 좀 줄지언정 아마 본인이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을 하진 않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외교가 아니라 그냥 단순 개인 여행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갈 때 옆에 누가 동행을 했을까요? 뭐 한두 명의 또 비서, 그다음 도정환 장관도 가이드, 있었고, 네, 도정환 장관, 그다음 뭐 가이드, 네, 통역사 이 정도 꼈겠죠. 그래서 우리 정말 뭐 SNS를 만약에 했다면 SNS에 딱 해시태그를 딱 걸고 네, 뭐 이런 인도 여행, 인도 타지마할, 네, 타지마할, 인도 맛집, 뭐 나이스 이런 식으로 뷰. 예. 네. 딱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SNS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인스타그램이 있다면은 저는 팔로우를 해가지고 이 인도 당시의 사진은 꼭 좀 보고 싶네요. 이거를 사진을 좀 여러 장 남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아쉬움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댓글이 너무 웃겨요. 제가 기사 댓글을 가져왔거든요. 이거 좀 확대해 주세요. 자 김정숙 여사가 법적 대응 시사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다 까자 네티즌 고소하지 말고 배현진 의원부터 고소해봐라. 왜 못하냐 틀린 말이 없으니까 히히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영부인들 다 특검해라 뭐 권영수 여사도 언급이 됐고 대통령이 쓴 것과 부인이 자발적으로 전용기 타고 경비가 쓴 경비가 어찌 같단 말이냐 이건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물타기라고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 뭐 술값도 기록 까라 이거를 비판한 그런 댓글 갖고 나 우리 저거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책에 그러니까 회고록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 회고록이 결국 김정숙 여사를 코너에 몰아다는 그런 댓글입니다. 이 댓글들이 굉장히 좀 공통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래 고소 웰컴 환영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네티즌들의 댓글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 의원님? 저 다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네. 한 마음으로 이 지금 현재 사건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들 참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결국에는 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회고록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제 다시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게 돼서 네. 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은 맞지만 네. 지금 우리 정치가 너무 중요한 사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죠. 민생 관련해서. 네, 민생에 관해서도 뭐 연금 문제라던가 저출산 문제라던가 정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못된 건 맞으니까요.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또 정치인들의 일이기는 하나 네. 이걸로 이렇게 모두가 정치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예. 또 네, 참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이제 잘못 사용되는 국고의 잘못된 사용의 예시를 또 이렇게 또 찾아내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정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이 의원님 말씀이랑 진짜 거의 비슷한데요. 예. 네, 전체적으로는 그냥 저는 깨끗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예. 그래서 뭐 이전의 대통령들도 다 이런 부분이 다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으니 예. 다 진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진상 규명을 해보자 한번.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는 진상 규명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심판을 확실하게 받아보자. 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 제목부터 저는 보자마자 정말 빵 터졌던 변방에서 중심으로 위아래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예, 변방에서 중심으로 하는 이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체 왜 썼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개인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 회고록을 써서 뭐 베스트셀러 된 거는 오케이 좋아요, 뭐 책 많이 팔리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뭐 수익도 있을 테고. 근데 그로 인해서 얻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다고 지금까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모든 논란들이 이 회고록에서 다 나왔어요. 잠시 잊혀졌던 것도 다시 꺼집어냈어요. 대체 왜 썼을까요, 이 회고록? 어떻게 보세요, 이원호님은? 뭐 본인은 이걸 잘 포장을 하고 또 이제 민주당이 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게 또 자신들의 그 자신의 과거를 저도 안 읽어봐서 사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네. 뭔가 그동안에 어쨌든 있었던 일들을 자신의 삶을 이거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이제 적어놓은 글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뭔가 좀 미화를 시키고 싶어 가장 했던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미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좀 포장을 하면서 MSG를 좀 치려고 하다 보니 예.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뽀록이 나는 거죠. 모르겠나? 네, 사실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윤세호님은 네가 이성계냐? 네가 이성계냐고 그 태조 이방원 있잖아. 태조 이성계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이성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토 확장을 했었죠, 그 당시에. 영토 확장을 해서 지금의 한반도 영역을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이성계냐, 뭐 영토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변방에서 중심으로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손재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회고록에 대한 의견은 자아자찬이라고 이미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정치인들의 최대 약점이 사실 주변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 주변에서 말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리고 잊혀지길 원한다고 하셨죠. 조용히 그렇죠. 살겠다고 예, 양산에서. 예. 근데 아마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뭔가 좀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싶어하는 움직임 아닌가요? 네, 사실 저희 이거 말고도 정말 많죠. 중간중간 많이 있지 총선에서도 않았습니까? 뭐 네. 직접 막 등판해가지고 막. 네, 예. 앞치마도 매시고 뭐 하면서 예. 책을 파시고 뭐 예.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 회고록을 내냐 안 내냐 이 정도의 차이만 좀 결정을 하셨을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 주변에 그 말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만 또 한데 안 들었을 거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이게 결국 스스로 모든 의혹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좀 판도라의 상자를 잊혀졌던 내용마저도 다시 꺼집어내서 네. 이거 뭐
누가 보면은 막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폭로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보는 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국민의힘 오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